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수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과열 양상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으로 확대하고 대출 규제도 보완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 조짐을 억제하고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입니다.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하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투기 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해 가수요를 차단합니다.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와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 대상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 구입 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고 대출과 세제 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16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되는데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갭투자 등 비정상적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으로 필요에 따라 기간 연장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규제도 강화돼 15억에서 25억 원 주택의 담보대출 한도는 4억 원, 25억 원 초과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됩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등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의 유도, 억는 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조해 엄정한 단속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앞으로도 가계대출과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관리해 시장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정부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강도 높은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이행에도 속도를 높입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도 검토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과 시기, 순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감안해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TF와 연구 용역 등을 바탕으로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강도 높은 조사도 실시합니다. 국토부 내에 부동산 특별사법 경찰을 도입해 부동산 범죄에 대한 신속 대응에 나섭니다.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경찰청도 전국경찰 841명을 부동산 범죄 수사단으로 편성해 이달부터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투기 수요 유입 근절을 목표로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를 설치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립, 각 부처에서 수행 중인 조사, 수사의 기획조정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 가격 띄우기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 수사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높입니다. 민간 도시정비 사업 절차,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관련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협의할 계획입니다. 또 노후청사와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세부 방안을 마련해 주요 후보지도 발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울 내 노후 영구 임대주택을 분양 임대가 혼합된 2만 3천 호로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계획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수요와 공급량 측면에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주택시장의 수급을 안정화시키고
이 밖에도 국토부는 수도권 신규 택지 3만 호 입지 발표를 추가로 검토하고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2027년까지 10,000호 착공을 위한 기금 출자 심사와 신규 공모를 올해 안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일체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김 총리는 에이펙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 회의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 시위가 일부 지속되고 있다며 외국인들에게 불안을 줄 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상공인들 영업에 큰 지장을 주고 있어 깊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오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 시스템 709개 중 311개를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훈부 대표 누리집 등이 정상화됐으며 전체 복구율은 43.9%입니다. 중요도가 큰 1등급 시스템은 전날과 같은 77.5%의 복구율을 기록했고 2등급 시스템은 54.4%, 3등급 47.5%, 4등급은 35%의 복구율을 보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정책 소식입니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확대 지정됐습니다.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7월 전망보다 0.2%포인트 올린 것으로 한국의 올해 성장률도 0.9%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 시스템 709개 중 309개가 복구됐습니다. 전체 복구율은 43.6%입니다. 9월 ICT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2달 연속 사상 최대 수출액을 경신했습니다. 오늘부터 어르신은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기관을 방문하면 2 백신 동시 접종이 가능합니다. 올해 첫 일본 뇌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청은 10월부터 일본 뇌염 환자가 집중 발생한다며 백신 접종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